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과 김종인 원로 정치인의 콤비, 이번에 빛이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폭삭 망할 정도로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저 이재명 저 좌파당의 전부 국회를 점령당한 이 모습이 그렇게 좌절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일당백 저들을 막아낼 수 있는, 대응해낼 수 있는 저들의 깡패짓, 양아치 짓에 맞서서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잠시 쉬어야 될 그런 쉬는 휴식의 타임에 들어갔지만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보수 유튜버들 이준석 대표를 물고 뜯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보수 진영에, 새로운 보수 진영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앞으로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고 물고 뜯었던 그 돈벌이 양아치 보수 유튜버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 데에 그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먹고 사회적으로 경력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듯 반듯한 젊은 정치인을 물고 뜯어서 뭐가 그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결정적인 원로 정치인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도 많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주먹도 안 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략을 짜기를 이준석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역구에 나가야 된다 하고 이준석 대표를 지역구로 몰아냈고 또 한 사람이라도 국회에 더 입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천하람이나 이기인 같은 또 지금 요번에 1번을 단 순천향대 의사인가요? 정말 똘똘하더군요. 정치 경험이 없는데도.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몸을 던져라. 몸을 아끼지 말고 지역구에 던져라라고 아마 강요를 했을 것이고 이것을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큰 정치인인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그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큰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라고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성장할 확률이 큰 정치인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자립으로, 네 자력으로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 공짜는 안 된다. 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국회 입성은 대한민국 정치에 저는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도 그리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 중에 제가 이준석 대표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저도 고집스럽게 이준석 대표 영상을 가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준석 대표는 그의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선거 공보물을 만들 때도 전부 비서들이 좋은 단어 뽑아다 찍찍 만들어서 인쇄해서 성의 없이 돌리는 반면, 이준석 대표는 그 선거 공보물을 본인 스스로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공보물 내용을 채우고 그림까지 직접 그려가면서 수기로 만든, 손으로 만든 그런 공보물을 만들어서 7장짜리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아마 화성 시민들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유세도 감동적으로 잘했고 이준석 대표 어머니의 그 유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 말대로 본인이 선거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번에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 달랑 3명 국회의원을 거느린 그런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3명이 국회에서 어떠한 난동을 부리고 다닐지 모릅니다. 난동이라는 의미는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을 거꾸로 트리는 그런 난동을 저는 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자가 이준석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 출마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어느 지역을 가면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마 수리적으로 이공학적인 수치 계산법으로 아마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이준석 대표가 화성 민주당 텃밭에서 당선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이번에 표차도 제법 많이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 51,856표 42.6%입니다만 공영훈 아들 재산 증여 문제로 시끄러웠던 공영훈 48,578 39.78%지만 표수로는 9,276표 차입니다. 표수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영훈 씨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들 군에 간나인 아들 재산 증여, 그냥 증여가 아니라 개발이 예측되는, 거기 시멘트 공장이 나가고 거기가 재개발된다는 현대의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물려줬고 딸까지 재산을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여했다는 거기를 아프게 지적하고 공격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 안은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제 나는 이준석을 구했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준석을 사선 낙선에서 구했으니 이제 내 책임은 끝났다. 개혁신당과의 관계는 끝났다. 그렇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 멘토는 계속하겠다. 얼마나 이준석 대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이준석 대표 큰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다수의 의원들, 올바르지 못한, 거짓말로 먹고 사는, 위선으로 먹고 사는, 유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이제는 이준석 앞에 짝짝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기성 정치인들, 탁한 정치인들, 더러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거짓말을 잘할수록 성공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여의도 정말 사투리? 여의도의 정치 공식을 이준석 대표가 착착착 끊어나갈 겁니다. 일선도 아닌 무선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본인의 힘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하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신화를 썼습니다. 정말 저는 든든하고 기쁩니다. 저 민주당을 깨부실 보수의 이준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